AI 그래서 이 AI에 대한 얘기를 듣다 보면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듣거나 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듣다 보면 야, 세상 참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느끼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야, 세상이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되려나 하고 두려움도 같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저는 그런 막연한 미래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당장 어쩌면 우리 밥그릇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AI로 인한 시대의 변화, 쓰나미 같은 이 파도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생존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살 길은 이것뿐이겠다 하는 생각이 드시게 될 거예요. 자, 가볼게요. AI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거기에서 조금 변형된 이 AGI라는 말은 들어본 사람도 있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단지 중간에 글로벌 제네럴이라는 G가 하나 들어갔을 뿐이에요. 뭐 AI가 Artificial Intelligence라면 AGI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뭐죠? Intelligent 남이 나라 말이라 그래서 우리 말로는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 G 하나가 인간의 운명을 쥐었다 놨다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써왔던 AI는요, 예를 들어서 이 이세돌과 바둑을 뒀던 AI 이름 기억나세요? 알파고. 네, 알파고. 파파고 아니고 알파고. 이 알파고는 바둑을 잘 두는 AI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이런 핸드폰에 들어있는 옛날부터 들어있던 뭐 시리, 뭐 빅스비 이런 것도 일종의 비서 AI예요. 근데 이놈들은요 대부분 잘하는 게 딱 하나였어요. 알파고는 바둑만 잘 둬요. 얘한테 라면 끓여와. 그럼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전 세계의 과학자들과 전 세계의 정말 초대형 기업들, 뭐 구글이라든가 또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뭐 이러한 또는 그 테슬라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몇십조, 몇백조 이게 아니라니까요. 거의 경단위의 돈을 쏟아붓고 만들고자 하는 게 AGI예요. 자, 그러면 이 AGI라는 것은 뭐냐? 그렇게 AI가 이거 잘하는 거 저런 거 잘하는 거 이런 게 아니고 이 모든 걸 다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안에
아인슈타인인데 업그레이드된 아인슈타인. 그 다음에 뭐 베토벤인데 훨씬 업그레이드된 베토벤. 이런 인류가 낳았던 모든 천재들을 다 집어넣어. 그래서 얘한테 교향곡 하나 만들어줘. 그러면 베토벤이 만들었던 교향곡보다 월등한 교향곡을 1분이면 만들어요. 베토벤이 얼마 만에 만들었는지 전 모르겠지만, 그리고 얘네들은 아인슈타인이 물리학적인 어떤 그런 분이잖아요. 하루 24시간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하루에 책을 100만 권을 읽어요. 1초에 100만 권을 읽어요. 우리 상식으로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요즘 사실 미래 먹거리라고 하는 신약, 약 개발하는 거, 신약 개발하는 거, 이건 기초 단계부터 해가지고 이건 몇십 년이 걸리는 거거든요. 약 하나 개발하는 거. 이거 그냥 10분 만에 플랜을 만들어줘요. 지금은 회사에서 각 업무별로 AI를 쓰는데 회사의 CEO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회사의 모든 플랜을 AGI가 다 그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적 활동을 인간보다 더 잘할 수 있고 더 빠르게 더라고 할 수 없는 엄청나게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AGI예요. 그래서 지금 이 챗GPT 만들었던 오픈 AI의 샘 알트먼이나 또는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왔던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나 그 제게 2명하고 맥주 마신 분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AGI는 그러면 언제 오느냐? 한 50년 정도 걸리지 않나? 그랬더니 3년 내지 5년 안에 온대요. 빠르면 3년? 느리면 5년. 근데 일론 머스크는 올해 올 거다라고 해요. 그만큼 이 문제는요, AI가 그냥 단순한 우리의 비서였었는데 이제는 우리를 해고하는 사장님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AGI가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요,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발전해 간다. 우리가 뭘 시키지 않아. 인간은요, 태어나서 공부하고 그것을 써먹을 수 있을 때까지 한 20년, 30년의 세월이 걸려요. 근데 AI는 그런 세월이 안 걸려요. 만들어지면 하루 안에 그런 재능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전 세계의 지식을 지들이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인간과 대화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대화해서 앞으로의 세상을 조율해 나갈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시대의 인간의 역할은 뭘까? 그 시대가 앞으로 먼 시대가 아니잖아요.
바로 다가올 그 시대에 앞으로 3년 후, 5년 후가 되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존재가 인간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 인간이 아닐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닌 게 확정이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보다 100배로 일을 잘하는 AI가 하루 종일 24시간 아무런 불평도 없이 월급 안 줘도 24시간 일하는 AI라는 직원을 채용했어요. 그러면 뻑하면 불평하고 월급 적다고 투정되는 나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우리는 과연 어떤 쓸모가 남아있을까 우리에게 고민되게 만듭니다. 실제로 한번 볼까요? 골드만삭스라고 세계적인 투자 회사죠. 골드만삭스가 낸 보고서상에 따르면은 생성형 AI는 전 세계적으로 약 3억 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고용정보원에서 작년에 발표한 거에 의하면 AI와 로봇에 의해 대체될 위험이 높은 직업군의 비율이 한 61%다. 이건 AI 시대의 예측이에요. AGI로 가면 훨씬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건 단순한 변화가 아니고 일자리의 지각 변동이다. 이 많은 사람을 이제는 사람 한 명도 안 써도 그러죠? 야, 그래도 내가 공부 많이 한 사람인데 내가 증도 있고 난 3대 의사, 변호사, 회계사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선망의 대상이었던 직업들 AI 대체율이 가장 높은 직업 중에 하나라는 거죠. 왜? 머리로 하는 건 AI를 이제는 더 이상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의사? AI가 MRI나 CT 영상을 의사보다 99% 더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인간 의사는 CT나 MRI를 분석하는데 잘하는 사람이 한 10분 정도 보겠죠? AI는 1초면 그보다 훨씬 잘 암을 찾아낸다. 누가 인간한테 가겠어요? 부관장님. 네. 화면 공유하고 하시는 거예요? 뭐야? 공유 됐는데? 안 됐어요. 그럼 말을 하시지. 잊었어요. 같이 한번. 그냥 토킹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자꾸 화면을 보셔가지고. 그렇죠. 제가 그렇게 똑똑한 줄 알았죠. 제가 제법 똑똑하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그렇게까지가 똑똑하겠습니까? 화면 보는 거. 한국어는 돼 있었는데 아까 뭐가 문제가 있었나? 안 되고 있어요. 되고 있어요. 이제 되고 있어요. 뭐 별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했던 거 뭐 화면 안 봐도 될 만큼 뭐 이제부터 화면 조금 보시면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는 거예요. 의사?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의사들이 수술을 하잖아요. 그죠? 네. 수술을 하는데 AI는 의사가 사람이니까 전날 술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전날 오늘 아침에 와이프하고 싸웠을 수도 있잖아. 그거에 따라서 수술을 하는데 감정이 개입될 수 있고 피로도가 개입될 수 있어요. AI는 안 싸워. 술 안 먹어. 손 1도 안 떨어. 더 중요한 건요. 특히 외과 의사들은 그 병원에 보면 이 천상, 이천상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이 의사가
10년, 20년, 30년 한 의사가 왜 중요하냐면 경험이 많은 거예요. 수술해본 경험이. 근데 AI는요. AI 의사가 전 세계에 10만 대가 깔리면 이들이 한 번 딱씩 수술을 했어. 10만 개가 공유가 되는 거야. 똑같이. 10만 상이 공유되는 거야. 이틀이면 20만 상이 되는 거고 3년 이내에 인간과 의사가 아니고 인간 의사와 AI 의사가 같은 수준이 될 거예요. 4년째는 AI가 추월할 거래요. 5년이 되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격차가 일어날 거다. 자,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는요, 이 GPT-4가 2023년에 본 시험이에요. 변호사 시험에서 상위 10%의 성적으로 변호사 시험을 땄대요. 근데 이게 벌써 2년 전에 2023년 12월 달 시험 본 거니까 2년 전 얘기예요. 지금은 상위 0.1% 안에 들어갈 거예요. 변호사라는 직업이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그냥 법원에 가서 막 대변하는 이걸 변호사로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변호사가 하는 일의 99%는 그 변론을 하기 위한 자료를 모으고 또 과거의 판례를 조사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 그런 일들은 초임 변호사들이 해요. 저기 가서 변론을 하는 변호사는 이미 만큼 경험이 있는 변호사고 이제 막 배우러 변호사 시험 면허 따고 배우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통상 한 달 내지 2달 정도를 조사를 해서 변호사한테 결론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걸 AI는 몇 초 안에 결론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신임 변호사를 드리겠어요? 안 드리겠어요? 안 드려요. 안 드리죠. 근데 앞으로는 그 상위 변호사마저도 AGI가 법원도 AI끼리 싸우게 될 거예요. 검사 AI, 변호사 AI, 그것을 판단하는 판사 AI. 왜? 인간이 하는 것보다 훨씬 공정하거든요. 자, 지금 대한민국의 변호사, 검사, 판사가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어요. AI는 공정하게 할 거라고 그럴지 안 그럴지는 우리도 예상할 수 없지만, 자, 그 다음에 의사가 그런데 뭐 약사는 안 그러겠어요. 조제가 자동으로 되는 거지 뭐. 그래도 이런 쪽은 뭐 그럴 수 있지. 하지만 뭐 이 예술이나 이런 이 창작 쪽은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요,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 번역과 통역가 이건 이미 AI가 쫓아왔어요. 그 다음에 디자이너, 작가 뭐 이런 거 이제는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 모든 일이 AI의 사정권이에요. 그 다음에 한동안 이놈의 그 코딩, 그죠? 네. 코딩 열풍 불었었잖아요. 네. 아, 애들한테 코딩 교육을 시켜야 된다, 코딩. 근데 지금 그거 학원들 다 어디 갔어요? 왜? AI가 지금도 해요. 지금도 AI가 코딩 다 해요. 그걸 사람이 해서 AI를 쫓아가겠어요? 택도 없는 일이죠. 또
산업 현장. 식당에 가면 어디다 주문해요? 키오스크에 주문하죠. 네. 이제 사람한테 주문하는 식당은 거의 없어졌어요. 왜요? 인건비가 비싸거든요. 개 하나 드리는데 몇백이면 되거든요. 근데 걔는 그 이상 안 먹어요. 그 다음에 요즘에 그 테이블마다 요만큼 네. 붙어 있잖아요. 그거는 대부분 임대래요. 네. 한 달에 2만 원 정도 받는데요. 테이블이 30개면 한 달에 60만 원밖에 안 나가는 거야. 종업 하나만 쓰면. 엄청난 거죠. 그리고 이제 서빙도 얘가 하더라고. 와가지고 내려주세요. 그래, 다 내리면 뭐 귀한 버튼인가 뭐 그걸 눌러주세요. 눌러주면 가더라고. 지금은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지가 알아서 내리고 지가 알아서 갈 거예요. 그 다음에 물류. 지금은 우리 자율주행 자동차 그러잖아요. 이 트럭이 곧 자율주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택배 쪽. 택배 자율주행하는 거 보셨어요? 그 큰 좀 규모가 있는 무슨 드론은 아닌데 뭐가 떠 있어요 하늘에. 거기서 택배를 드론 하나에 딱 물려가지고 딱 하면 얘는 그냥 그 밑에다만 떨어주고 가는 거야. 드론이 이렇게 쫙 다 다니는 게 아니고 택배 트럭이 다니는 것처럼 하늘에 그게 딱 다니니까 야, 그것도 참 그런 일들이 곧 우리 일상이 될 거예요. 제조나 생산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다크 팩토리라고 그러죠. 어두운 공장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없으니까 얘네들이 밝아야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두워도 얘네들 할 일 다 하거든. 그 공장에 불을 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공장들이 지금 이 현대 자동차가 미국의 로봇 회사를 몇 년 전에 인수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내년에 현대자동차 그 미국 공장을 로봇으로 돌리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자동차 노조가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단 한 대도 못 들어온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시대의 흐름을 시대의 흐름이에요 이거. 그냥 뭐 막는다고 해서 막아질 일이 아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노조 때문에 멋대로 그걸 못한다. 그러면 한국의 공장은 문 닫는 수밖에 없어요. 딴 공장에서는 한 대 만드는데 500만 원에 만드는데 현대에서는 3천만 원에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경쟁하겠냐고요. 시간이 없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2025년에서 2030년 요 사이의 변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쓰나미처럼 덮칠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다 보면 직업을 잃을 거고요. 하다 보면 가난해질 거예요. 세상은 엄청 좋아진다고 하는데 문제는 내가 가난해지는데 그 좋은 거를 내가 누릴 수 없는데 어렵죠?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죠. 내 직업은 5년 후에도
안녕할 수 있을까? 아니, 내 아이들의 직업은 5년 후에도 평안할 수 있을까? 좋아요. AI가 인간의 일을 직업을 대신한다면 그 부는 과연 누가 가져갈 것이냐? 어쨌든 기업은 인간을 내쫓든 안 쫓든 뭔가 일을 해서 생산품을 만들고 그걸 팔아서 부를 남길 거야. 그러면 그 부를 누가 가져갈 것이냐? 우리가 원하는 건 우리가 일을 안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국가가 나서서 그 기업으로부터 세금 많이 걷어서 나를 놀고 먹고 살게 해주면 좋겠죠. 네. 그죠? 응. 자, 사람이 기계를 만들든 AI를 개발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좀 편리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인간을 내쫓자고 하는 거예요. 서로 생각이 달라요. 과연 그 기업들이 AI로 엄청난 돈을 벌겠죠? 사람을 안 쓰는데 뭐. 그렇게 해서 많은 돈을 세금으로 낼까? 어떤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하면 세금 조금밖에 안 냅니다. 그러면 글로 가지 않을까? 기업 입장에서는 그들이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로 내가 조국을 먹여 살리겠어. 이런 사람도 일부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 돈인데 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역사는 기득권이 스스로 부를 나누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 증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대안이 뭐냐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을 한번 찾아보자. AI로 대체할 수 없는 영역 어디예요? 소비. 소비. 우리밖에 못해. 그래서 AI는 생산의 도구예요. 그리고 24시간 가동을 해요. 근데 문제는 얘는 밥 안 먹어, 잠 안 자, 옷 필요 없어, 명품 없어도 돼. 소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비를 해야만 돼. 먹고 자고 입고 하는 이 모든 행위, 이걸 AI가 대체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행위는 인간이 멋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생존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할 수 없어. 근데 얘는 못해. 그 소비가 곧 소득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서 우리가 대항해야 되는데, 소비가 소득이 되는 구조, 프로슈머의 구조랍니다. 누구나 인간으로서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려면 소비 생활을 해야죠. 그 소비를 통해서 돈을 벌고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하이리빈과 같은 휴먼 비즈니스뿐이라는 거죠. AI는
물건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것을 구매하고 사용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오직 인간이에요. 인간이 AI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분야, 현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소비밖에 없다는 거죠. 자, 대기업이 사람이 일을 하던 기계가 일을 하던 돈을 버는 이유는 그들이 만든 물건을 우리가 소비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러죠? 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제품들을 소비해요. 어딘가에서. 근데 그것을 그 소비자들이 멤버십으로 뭉치기만 한다면 대기업들과 협상을 하고 그들보다 우위에 설 수 있다라는 거죠. 간단한 예로 내가 우리 멤버십이 한 50만 명 정도 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제가 SKT를 찾아가는 거예요. 야, SKT, 니네 이 통신요금이 좀 비싸. 우리가 한 50만 명의 멤버십이 있는데 우리한테 반값으로 주라. 그럼 줄까요, 안 줄까요? 줘요. 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죠. 그게 뭐 지가 선택하는 거죠. 주면 고맙고 그러면 단지 우리 멤버십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통신요금이 대폭 주는 거야. 안 줄 수도 있어요. 야, 니들이 뭔데 그래? 그래? 그럼 우리 KT로 갈게. 아마 50만 명 중에 25만 명은 옮겨갈 거야. 그렇죠? 지금 한 반 정도를 SKT가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한 25만 명은 KT로 옮겨갈게 하고 KT에 가서 얘기하는 거야. 우리 SKT로부터 한 25만 명은 옮겨올 거야. 근데 반값 해줄래 안 해줄래? 해주면 고맙고 안 해주면 그래? 그런데 우리 LG로 갈 건데 아마 한 30만 명은 아니 25만이니까 한 15만 명은 니네 회사도 빠지겠다 야. 이것뿐만이 아니고 기업들 중에도 우리가 원하는 기업, 우리 입맛에 맞고 가격에 맞고 하는 기업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내가 가서 뭐 요금 비싸다 데모한다고 요금이 깎이냐고요. 멤버십이 커져야 돼요. 그러면 협상력이 생겨요. 힘이 생기는 거죠.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소비자 멤버십을 구축하자. 나부터 시작하는 거죠. 나부터 3만원 정기구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비자 멤버십을 구축해서 우리가 교육과 복제를 통해서 확장을 하자. 여기서 그치면 그냥 현재 있는 멤버십으로만 그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교육하고 복제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개념을 이해하고 점점 인원이 많아지게 되면 파워가 생기는 거죠. 소비 주권을 확보하고 대기업의 횡포에 견제할 수 있고 그러면 결국 보통 사람이 꿈을 이루는 세상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돈 몇 푼 벌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 지금 AI가 주도해 갈 수밖에 없는 세상과 그렇지 않은 그런 혜택을 못 보는 일반 사람들 간에 전쟁을 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결국 인류가 가는 방향은 크게 두 가지예요. 어떤 대기업의 막 부자가 되고 나머지 인류 전체는 다 가난해지거나
그들이 꽉 해서 그 부를 우리 인류 전체가 나눠 가지거나 우리는 후자를 선택해 보자는 거죠. 그 방법의 일환으로 힘을 가지려는데 그 힘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져보자. 그래서 AI 시대 기술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세상, 그 세상을 하이리빙 우리 그룹이 중심이 되어서 이런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거죠. AI 시대에 좀 두렵긴 해요. 근데 우리가 준비 없이 그냥 있으면 두려울 뿐이지만 우리가 조금씩 준비해 가고 대항해 간다면 어쩌면 이건 기회일 수 있어요. AI를 다루거나 AI를 활용하는 사람들만 기회인 게 아니고 그저 보통 사람인 우리가 세상이 올바로 나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우리 두 번째 인생 디자인 센터와 함께 하이리빙 우리 그룹과 함께 AI 시대에도 당당하게 성공할 수 있는 리더가 뭐 돼보자고요. 할 수 있겠죠? 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함께 파이팅! 파이팅!